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원전 15년 후의 큰 그림인데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다시 또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주 한동안 조용했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이유는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원전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일단 사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전력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매수했다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언론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원자력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그때 뉴스에 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트렌드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 또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도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조금 입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단기적인 매매에서 조금은 지속 가능한 매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미국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HD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원자력 쪽으로 수급이 이제는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매매 트렌드를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원래 연초에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지금 총선 이후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빠르면 한 5월 달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2기에서 4기 정도 증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원자력을 증설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만 증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게는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권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편하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자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 발표 시점이 총선 전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그때까지 저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주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 지어 봤을 때 원전주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죠. 어.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원전주를 볼 때 저는 뭐 짧게 보자, 뭐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몇 차례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이제 원전주에 대한 시각도 저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주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동안 시장이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바이오 제약주, 저PBR 일부 국한된 종목군들만 움직이다가 뭐 조선주도 폭등을 했고 또 원전주도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공지능 시장이 뭐 미국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 전력 수급이 약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력 시스템 가지고는 뭐 지금의 그 전력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한두 개 더 짓는다. 이런 걸 떠나서 글로벌적인 어떤 그 원자력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과 경쟁력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들도 아까도 이제 우리 백인혜 앵커께서 매니저께 말씀드렸듯이 짧게 끄는 그런 전략도 하시되 그렇지 않고라도 중장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한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재생에너지 대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 관련주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국전력 좋게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본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8,843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력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력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이랑 LNG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4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라면 추가적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까지 워낙 이제 적자를 많이 봤던 기업이라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이제 시장 분위기상 많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되고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전후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원전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원전주는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장세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림 매수가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밀집돼서 이제 매물층이 상당히 많은 두터운 그런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거릴 거예요. 출렁거리는데 그 이제 잔파동을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잔파동을 보면서 우상향으로 미미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원전주 내에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보자. 외국인과 수급이 대표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작전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